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한민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완벽하게 이뤄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곳에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비건 부장관은 강경화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 인사를 만나 한미 워킹그룹,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의제를 다뤘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자. 한마디로 일본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다 하고 갔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에서 모두 드러났듯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북 협상에 대한 회방을 놓기 위해 방해하는 치졸한 모습까지 보였고 한국의 G7 입성에 대해 반대하는 행보까지 보였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회담 내용들에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 비건 부장관은 일본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과연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이겨내고 미국과의 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은 매우 빡빡한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은 직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난 것입니다. 숨가쁘게 몰아친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과는 접견, 차관과는 전략회의, 이 본부장관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로 회담을 풀어간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안전을 위한 작업에 매우 협조적이라며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한다. 이번 방문을 안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 또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비건 부장관 일행이 검사를 받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데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의 선진 코로나 검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에 대한 노고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여러가지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한미 동맹, 코로나 대응,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현안들은 북한과의 관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일 문제, 그리고 한국의 G7 입성이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 논의 내용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에는 진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발언만 보면 방위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추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서로 간에 얼굴 붉혀가며 민감한 방위비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윌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양측이 각자 다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협상 교착 국면이 그대로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협상 결과가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협상 타결의 변수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그가 양보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또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민주당과 비공식 협의를 해둘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상대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후보 측과
협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방위비 협상을 타결짓기보다 더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게 더 발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오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는 보여줬는데요. 6.25 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논의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G7 입성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청와대 또한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고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 또 나선 것이다. 일본은 모렴치의 극치이자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먼저 G7 입성을 제안한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일본이 반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듣고 일본으로 넘어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번 방안은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큼은 강하게 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협상 대상을 임명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협상 준비가 되어 있고 협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해보자면 북한에 자신의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의지는 여전히 강하고 대화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한국 또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대표는 남북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할 때도, 북한이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단절시켰을 때도, 심지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에도 남북 협력의 진전을 지지한다. 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그 밖에도 비건 부장관과 한반도 정세와 미중 관계, 한일 관계 등을 포함한 영내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조화로운 협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한미회담 결과에 가장 신기가 불편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 순간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과거 한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 북한이 평화를 위해 진전하는 동안 옆에서 안이 꼽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일본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강력한 일본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존 볼턴마저 없어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연임을 위해 강력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의 이변이 필요한데 북한과의 종전이나 평화 협상만큼 좋은 카드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의 연임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한국과 논의했고 몇 시간 뒤 일본과의 회담에서 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국과 미국, 북한이 또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었네요. 일본은 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방해하려고 할 텐데 존 볼턴이 없어져서 이야기할 사람도 딱히 없어지고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앞세울 텐데 아베 신조씨 홍수 난 거나 걱정해요. 코로나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방사능은 언제 치울 건데요. 아니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어요? 그냥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남의 일에 관심 더럽게 많아. 주책이 아주 그냥.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